반갑습니다, 여러분. RS입니다. 나스닥은 상승 출발했다가 박힌 총재의 발언을 시작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플레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시장은 상승을 계속해왔기도 했고 더 상승하기 위한 재료로 부담스러웠습니다. 또한 빌 에크먼은 금리 인하가 빨리 시작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TQ는 나스닥보다 덜 하락했고 반도체 레버리지 같은 경우 7% 이상 급등했다가 3%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국채금리가 급락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1% 정도 하락했습니다. 어제 급등에 대한 조정으로 보이고 저항선을 뚫지 못한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 GDP 성장률 잠정치가 발표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개발 도상국이나 보여주던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신흥국들의 성장을 모조리 빨아들이는 형태입니다. 이에 반해 OECD는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점차 완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미국은 정말 대단합니다. 빌 에크먼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빌 에크먼은 국채에 대한 숏을 진행했었죠.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실질금리는 지금 2.1 수준인데 이 실질금리가 충분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 첫 금리 인하가 빨라진다는 이야기죠. 시장은 빅테크 위주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정고에 도달한 나스닥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소 1%, 구글 1.6%, 메타 2%,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 됐습니다. 저항을 터치하고 바로 하락했습니다. 이제 이 저항을 오늘 사이버트럭 발표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사이버트럭의 발표 시간은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홈페이지에 가면 나옵니다. 사이버트럭만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테슬라가 그려갈 미래에 대해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밀려있는 주문만 이미 210만 대입니다. 수익은 1,500억 달러에 달할 예정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발표 소식도 멤버십에서 계속 전달드리겠습니다. 어제 애틀랜타 여는 보스틱 총재는 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 정도입니다. 박힌 총재의 발언에 시장이 하락을 했다고 보고 있죠. 공개된 베이지북에서는 소비의 위축과 연체율 소폭 증가를 말했습니다. 스파이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빨간색 하락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의 출발 신호탄이 될지 적당히 상승에 대한 하락만 주고 다시 랠리를 탈지 시간 조정도 진행됐겠다. 이제 결정을 할 시기가 올 것입니다. 어제 전세계적인 투자 구루의 영혼의 단짝이 별세하셨습니다. 찰리 먼거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투자 성공의 열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참는다는 것이죠. 기회가 왔을 때 정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투자자가 할 일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엉덩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수했던 TQ의 경우 30.86불에 매수를 진행했었죠. 이런 시기는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멤버분들과 함께 기다리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